자, 이 채널에서 처음으로 살펴볼 영화는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조커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아서 플렉이 연쇄살인마 조커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영화가 조커라는 캐릭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이 말을 기초로 해서 영화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인공인 아서 플렉 자체가 이 문장과 한 몸이 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아서의 인생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하나의 희극 정도로 여겨질 뿐이죠. 그리고 아서 자신 역시도 비극이라는 것 그 자체의 개그 코드를 갖고 있는 인물로서 비극적인 이야기를 웃기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웃겨하고 즐거워하는 조커가 되죠. 내 죽음이 내 삶보다 더 가치 있기를. 아서가 적어놓은 이 노트의 문구는 언어 유희적인 측면 외에도 아서가 비극이라는 것을 희극, 즉 코미디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라고도 생각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 비극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바로 떠올랐던 메시지는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 였습니다. 이것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영화는 어떻게 하면 아서가 더욱더 불행해질까를 고민하듯 계속해서 아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영화의 많은 부분이 아서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폭행, 조롱, 멸시를 당하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아서에게 조금의 관심도 주려 하지 않으며 그의 고통과 힘듦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힘들게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살고 싶다는 남자. 이런 남자라도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고담시에서 그의 주변인들 같은 사람들과 살아간다면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 비극적인 아서의 어릴 적 가정 환경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조커로 변해버린 아서와 괴한에 의해서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브루스 웨인을 번갈아 보여주는데요.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은 서로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브루스 웨인은 아서처럼 미치광이 악당이 아닌 배트맨이라는 영웅으로 성장하게 되죠. 어릴 적에 괴한에게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범죄와 싸우는 배트맨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조커와 배트맨이라는 이 상반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일까요? 물려받은 유산의 차이? 재벌 2세들이 다 배트맨처럼 정의를 수호하며 살진 않죠. 영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고. 브루스 웨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의 많은 관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그를 정성껏 돌봐준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가 성인이 되어서의 행보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전해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들도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 반면 이 영화에서의 아서 플렉을 살펴봅시다. 영화 초반부 아서가 머레이쇼의 방청객으로 참가한 자신을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은 아서 스스로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압축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에 주목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혹은 존중받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 하지만 아서의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아요. 아서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아이 엄마도, 직장 상사도, 주립병원의 서류관리 직원도, 토마스 웨인도, 심지어 자신의 상담사도. 아서를 위로해주러 찾아온 듯 보였던 전 직장 동료는 사실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고요.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엄마도 성인이 된 아서를 부를 때 아서라는 그의 이름 대신에 해피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행복한 모습이 강요된 행복한 척하는 아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복선이었죠. 또한 아서의 웃음은 자연스럽지 않고 상당히 부자연스러우며 억지스러운 느낌도 나는데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에서 이런 웃음이 병적으로 터집니다. 사람들은 간혹 상대방을 향해 멋쩍게 웃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위해서 혹은 어떤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을 위해서 웃는 웃음입니다. 따라서 아서의 이러한 웃음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연출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의식해서 일종의 강요된 웃음,
혹은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서가 억울한 일로 직장 상사에게 혼나면서도 오히려 점점 입꼬리가 올라가는 장면도 같은 맥락이겠죠. 아서의 노트에 적힌 문구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아서는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갈망하는 인물입니다. 즉, 이 문구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 아닐까요? 비극을 코미디로 여기는 아서는 자신의 자살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고 믿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꿈에 그리던 머레이쇼에 나가서 선보일 조크는 평소 가장 웃기다고 생각하고 아껴둔 필살기일 텐데 아서가 집에서 셀프 리허설을 할 때 연습하던 것은 자살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죠. 아서가 얼마나 관심과 인정받는 것을 갈구했는지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서가 첫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그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되는데 끔찍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그것을 사람들의 관심으로 여기고 기뻐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범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여기고 뿌듯해하기까지 하죠. 이런 경험 때문인지 아서는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을 점점 대수롭지 않게 죽여나갑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을 영웅시하는 폭도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때 아서는 진정으로 해피해 보입니다. 그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이었죠. 사람들을 웃김으로써 그것들을 얻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완성된 조커는 더 이상 상대방을 웃기고자 애쓰지 않죠. 아서가 조커로 변해가면서 웃음의 발작이 사라지는 것은 더 이상 상대방을 위한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서는 평생을 행복한 척, 아닌 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눈밖에 나지 않고자 몸부림쳤지만 돌아오는 건 철저한 외면이었고 그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커로 변해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쳐도 얻어낼 수 없던 것을 얻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조커로서의 삶으로 빠져들었던 것이고요.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며 주변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와 함께 다른 이의 비극을 무관심을 넘어서서 희극 정도로 여기는 일그러진 개그 코드를 가진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그 코드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조커를 통해 보여주려 애쓰고 있고요. 이 영화의 메시지를 주변 환경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해석한 이유는 아서가 미츠광이 조커로 변해가는 원인이 외부적인 환경에만 있는 것처럼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서의 행동을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이 영화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반성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사회의 잘못보단 그냥 아서가 미친 사람이네? 이런 말이 나올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화 후반부에서는 조커가 자신의 살인을 정당하게 여기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조커처럼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연쇄살인범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감독은 사회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전부 사회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꼬집고자 하였던 걸까요? 또한 영화는 아서가 더 이상 어떠한 척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는 이런 조커로 변해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였는데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커처럼 브레이크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은 이런 괴물과 다름없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지 헷갈리네요. 관객이 아서에게 감정이입이 되도록 하는 영화의 연출 때문에 영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조커를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겠죠. 아무튼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 영화가 가진 메시지까지 종합해서 이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커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머레이 쇼에서의 조커와 머레이의 대화를 볼 때 영화는 조커의 입장을 조금 더 지지하는 듯 보이긴 합니다. 보통 영화상에서 어떠한 주제로 인물들이 서로 논쟁을 할 때 감독이 지지하는 쪽의 주장을 하는 인물은 디테일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반면 지지하지 않는 쪽의 인물은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짧게 몇 마디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머레이 쇼의 대화 내용 자체만 보면 중립을 취한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영화가 조커를 조금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요. 또한 영화에서 조커는 온전치 못한 사회가 만든 완벽한 피해자처럼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머레이의 반박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조커처럼 자신을 세상의 피해자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머레이는 단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며 영화의 인물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조커가 탄생한다는 것을 영화는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반대로 머레이의 경우는 일종의 가해자로 그려지고 있고 그다지 좋지 못한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이 하는 발언은 부정적으로 보여지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메시지 자체보다 메신저에 집중하곤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비호감인 머레이가 그러한 반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레이보다는 조커에게 더 공감이 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건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라서요. 영화 중간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병원 앞에 앉아있던 아서에게 형사들이 찾아와서 묻는 장면인데요. 당신이 웃음을 못 참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광대짓인지를 한 형사가 묻습니다. 그때 아서가 대답하죠.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 대사가 감독이 우리에게 하려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미디란 주관적이듯이 우리가 영화로부터 받는 메시지도 각자 주관적이 될 수 있듯이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아서가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찰리 채플린의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지금까지 영화 조커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영화의 전체 장면이나 내용을 세세하게 다 해석하기보다는 덜 중요한 것들은 좀 걷어내고 핵심 주제를 위주로 영상을 제작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